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전문가 비트코인 금보다 강해 1000% 폭등 전망 제시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서 100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데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이 매크로 전문가 린 올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교환 매개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이상, 2조 2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글로벌 자산 대비해서 0.2%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반면 금은 약 20조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 글로벌 자산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어 비트코인이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과 달리 상업적 활용은 없지만 전 세계 어디로든 10분 이내에 전송할 수 있는 휴대성과 속도 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이 교환 수단으로서 훨씬 더 이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레이어 기술을 활용하면 더욱 빠른 송금이 가능해서 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트코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과 비교해서는 비트코인이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교환도 훨씬 더 편리하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여기서 신선한 부분은 이 통신 프로토콜과 지금 네트워크,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비교한 건데요.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더넷, TCP/IP, USB 같은 이 통신 프로토콜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 장기간 유지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통신 프로토콜들,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대부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USB도 이제 통신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지만 그 프로토콜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은 것들과 유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계 표준으로 프로토콜이 자리 잡게 되면 장기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역시 네트워크 효과 지배력을 확보해서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프로토콜은 주도권을 잡으면 경쟁자가 아닌 차세대 버전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같은 궤적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파생돼서 나온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판이지 완전히 다른 판들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색다르게 프로토콜 자체가 바뀐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으로 이 파생되어 나온 이 프로토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속 이제 차세대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진화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아크 인베스트 테더 지분 투자 협상이라는 기사인데요.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에 대한 안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이 테더가 초대형 투자 유치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테더와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200억 달러, 약 26조 원 규모의 빅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두 투자자에게 전체 지분의 약 3%를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래가 성사될 경우 테더의 기업 가치만 약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에 달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 기업 중 최고 가치를 자랑하는 이 스페이스 X 4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스페이스 X도 정말 큰 기업인데
이걸 뛰어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 테더의 이 지분 가치 측정이 기업 가치가 정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기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중앙에 변두리에서 중앙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만약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더가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의 시가총액이 약 1720억 달러. 2위가 서클인데 약 7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테더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도 서클이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테더가 월등한 1위 자리를 놓치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더의 수익성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테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순이익이 49억 달러, 약 6조 4천억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는 최근 엑스에서 테더의 영업이익률은 99%에 이른다라고 아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이 산업, 이 테더가 정말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냥 거의 돈놀이죠. 돈을 거의 찍어내는 수준인데, 여기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발행하는데 뭐 국채 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안에다가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테더가 발행되고 나서는 크게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99%나 이르는 겁니다. 이런 산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구글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테더의 이런 산업은 정말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테더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일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더를 소프트뱅크도 노리고 지금 아크인베스트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테더의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에 도달할 경우 단순한 가상자산 발행사를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금융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3분기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324%나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분기 108억 달러였던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규모가 3분기에 456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테더와 서클의 USD 코인, 그리고 에테나의 USD가 시장 확대를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위,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순이익 규모는 지난 6개월 동안 약 565억 달러 증가했고, 대부분은 3분기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고,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되고 나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 확장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련된 산업은 우리가 꾸준히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나 지금 뭐 솔라나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아발란체 뭐 이런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도. 그래서 이더리움을 가장 대장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에서 그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테더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고, 서클은 지금 미국 주식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서클은 2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정점 아직 멀었다. 온체인 데이터 24만 달러도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2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크 온체인의 제임스 체크 공동 창업자는 현재 비트코인 최고가는 12만 4천 달러로 2021년 고점 6만 9천 달러의 1.8배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상 정점은 최소 24만 달러 이상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7년 그리고 2021년 상승장에서 연간 수익률이 5배 이상 치솟는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사이클은 두 차례 각각 32% 조정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승 수익률이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각도가 조금 완만해진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좀 남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글로벌 자산 시장 내 비중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성장 여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귀금속 시장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전 세계 자산 규모 대비 0.2%에도 아직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정한 강세에 진입하려면 금 기준 사상 최고가인 15만 1000달러를 넘어야 하고 향후 6개월 내 이 수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 사이클마다 금 대비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상승했고 30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 상승할 때마다 이 금이 먼저 상승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금의 상승 추세를 비트코인이 다시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차트 그림을 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장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래소를 통한 이 빠른 성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ETF와 기업들, 상장사들을 통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표시된 이 색깔을 보시면 ETF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확장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지시죠? 지금 이 블루, 요 색이 지금 ETF인데 ETF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익스체인지는 오히려 이제 조금 주춤한 모양새죠.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제 채굴도 계속해서 채굴자들도 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퍼블릭 컴퍼니와 프라이빗 컴퍼니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퍼블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스트래티지나 이런 상장사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었죠. ETF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ETF와 지금 기업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팀 쿡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 그런데 애플은 왜 외면하나라는 기사인데, 자, 팀 쿡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3년째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아마 이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과거에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은 이제 정확하게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암호화폐 도입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 자산과 이 애플의 자산을 조금 이제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팀 쿡 자체는 이 전문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업의 이제 자산적인 부분들을 마음대로 막 사고 팔고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가능하죠. 테슬라는 오너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오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비트코인 사고 팔고 막 하죠. 예, 그게 결정 권한이나 그런 좀 뭔가 권한이 좀 강하죠. 오너들이. 그리고 좀 용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할 때는 막 투자를 하고 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이 전문 경영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이 기업을 좌지우지하기도 애매하고, 이 전문 경영인은 결국에 이제 물러나야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애플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려할 게 많습니다. 이 전문 경영인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암호화폐를 도입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다른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을 그래도 한두 곳이라도 하면 그걸 따라가기라도 하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열리지 않겠느냐라고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한둘씩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제 글로벌 테크 업체, 빅테크 업체들도 충분히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팀 쿡 같은 경우는 애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 암호화폐 노출을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이제 진짜 확산이 되고 뭐 퇴직연금에서도 암호화폐를 사고 뭐 이런 게 일상화가 되면 그때는 충분히 애플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IBIT 세계 최대 비트코인 옵션 거래 플랫폼으로 등급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랙록 IBIT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기존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데리빗을 이제 IBIT가 제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역의 플랫폼에서 이제 월스트리트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월스트리트 실제 이제 금융의 중심에 지금 암호화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EC 비트코인 매입 발표 후 주가 2100% 폭등, QMMM 거래 중단 명령. 이거는 조금 이제 조작을 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광고 업체인 QMMM 홀딩스가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SEC에서 이 중단을 결정한 건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 선언한 이후에 주가가 한 달 만에 2100%나 폭등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달 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뭐 2100%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가끔 이렇게 엄청난 수치로 상승할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거래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뭐 선언만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들을 투자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2100%막 폭등한다고 이거 따라갔다가 정말 이제 크게 급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 기업이나 사면 절대 안 되겠다. 조금 이제 검증된 상장사를 꼭 분석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해를 시도 중이다라고 코인베이스 CEO가 말을 했는데요. 지금 대형 은행들에서 계속해서 이 해방을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USDC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원래는 뭐 이자 같은 것들을 이제 주는 건데 보상으로. 근데 이것들을 주게 되면 일반 은행의 예금 있잖아요.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 거의 주지 않죠. 뭐 정기 예금이나 뭐 이런 좀 홀딩을 해야지 그나마 예금 이자율을 조금 주지만 일반적인 보통 예금은 그거 안 주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도 잠깐 들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막 주는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걸 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이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가버릴 것 같아서 굉장히 위협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 은행들이 얼마나 지금 급하면 이런 것들을 막 공격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이러고 있겠어요. 은행 업계가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업계도 그걸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시장을 강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이 두 세력 간 기존의 세력과 그리고 신흥 세력이 지금 맞붙고 있는 건데 기존 세력이 아무리 이제 발버둥을 쳐도 신흥 세력에 이기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지금 정권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권 자체가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이 맞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SEC 토큰 자동 분배 증권 아니다 라고 첫 공식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SEC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죠. 토큰 자동 분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규제 환경에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상 자동 분배 방식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식 서한을 발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한, 공식 문서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고 그 방향대로 규제를 그쪽으로 잡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이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분배가 증권 발행이나 판매와 동일시되지 않는 점, 이 점은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지금 토큰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자 지급, 보상 지급이 이제 가능해지는 길들이 열릴 가능성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을 ETF를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상을 지급하는 이런 ETF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이더리움 ETF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도 큰 이 촉진제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 2016년 이후 최저 10월 상승장 시작되나라는 기사고요. 요거 몇 번 말씀드렸죠.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타조화 거래소 거래량 급증에 힘입어서 10월 상승장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매집이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립토 컨텐츠 애널리스트 크립토미는 투자자들이 자체 보관으로 전환하거나 스테이킹 및 새 지갑으로 이동하면서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이버도 최근에 아주 새로운 호재 소식이 나왔죠.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와 지금 이 지분에 대한 투자들이 나오고 있고 거의 뭐 합병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이버 자체가 아니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두나무는 이제 업비트의 회사죠. 비상장사인데 요 업비트가 지금 이제 네이버와 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 신흥 사업들, 네이버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I 검색 확산에 따른 광고 매출 둔화와 쿠팡과의 점유율 격차, 그리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AI 사업, 뭐 이런 주요 원인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을 계속 낮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을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익률, 현금, 캐시카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가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마련이 되고 거기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추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거래소, 그리고 RWA, 앞으로 줄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래소도 아마 이제 해외 진출이 점쳐집니다. 동남아 쪽, 동아시아 쪽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일본에도 네이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이제 두나무 업비트 쪽에서도 굉장히 호재이고요.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네이버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메인 스트림이다. 이거는 이제 대세로 거스를 수 없는 완전한 대세가 되어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네이버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들의 흐름들 가서 꾸준하게 보시고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이 이번에도 1조 4천억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보유량 265만 이더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마인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고 현금 자산 116달러, 16조 원, 이더리움 1조 5천억 엔, 약 N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왜 N이라고 나오지? 14조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마인 주가도 뭐 5.4% 시장 반등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라는 이 두 가지 슈퍼사이클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다음은 인공지능과 지금 암호화폐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는 굉장히 콩짝이 잘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거래들을 해나가는데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맞죠. 기존의 그 통화로는 이게 어려워요. 통화 자체로는 인공지능을 보완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으로 뭐 거래를 한다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암호화폐로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